방정식 파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특강이라고 나와 있는 공통근과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간혹 가다가 시험이 나와지니까 집중 잘 해야 되겠지. 두 가지 내용 알아볼 거예요. 공통근과 부정방정식. 자, 일단은 공통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그냥 제목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공통으로 있는 근이 공통근인 거야. 그래서 그 공통근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건데, 사실 좀 어이가 없긴 해요. 지금 쌤이 이제 보기 1번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좀 적어봤어요. 이런 식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이런 식 두 개의 공통근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자, 얘들아 이게 4집 인수분해가 각각 돼, 안 돼?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치? 크로스 공식에서 근이 직접적으로 구해질 거 아닙니까?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3 나오고 그냥 대충 하는 거야. 2, 3 나오면 공통근이 누구다라고 얘기해주면 될까?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겠니?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일단 어떤 스타일로 푸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볼 거야. 순서가 있는데, 만약에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통근을 임의로 한번 잡아줍니다. 공통근을 알파라 해봅니다. 그럼 둘 다 알파가 근이라는 거잖아. 그럼 알파를 대입하면 식이 무엇해야 됩니까? 성립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기 있는 거 그대로 x 알파를 쌤이 공통근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알파를 대입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도 성립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도 성립이 될 거야. 그럼 알파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몇 개가 지금 만족이 되는 거예요? 2개가 만족이 되니까 이거는 알파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놓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연립 2차 방정식 푸는 게 우리가 뭐 1차를 2차에 대입하던가 아니면 뭐 인수분해서 뭐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 교육과정 외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상수항 소거나 최고차항 소거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쓸 거야. 공통근을 알파라고 한 다음에 알파를 집어넣고, 자, 최고차항 소거하든가 또는 2차항을 소거하든가 해서 인수분해할 거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주된 포인트는 이겁니다. 공통근을 알파라고 해놓고 최고차항 또는 2차항을 소거해서 1차식을 만든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게 포인트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항을 소거시켜 볼까? 2차항. 자, 여기서 쌤이 이 두 식을 바로 뺄셈을 해버릴게요. 됐지? 자, 뺄셈 해주면 알파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나와죠?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야. 플러스 얼마? 3은 0. 뭐야 이거? 그러면 공통근 알파는 그냥 바로 얼마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야. 지금 이거는 근데 되게 쉬운 형태고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자, 요 식 중에서 문자가 포함된 형태라면 여기서 어떤 그 포인트가 딱 조건이 나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이게 하나의 개념이지만 어차피 그 하나의 유형의 문제를 푸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 됐지? 자, 이 공통근 문제는 쌤이 바로 부정방정식 설명하기 전에 익힌 문제 5번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적어볼게요. 익힌 문제 5번인데요.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근데 얘가 오직 하나, 이런 말이 또 괜히 주어진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이때 공통근이 얼만지, 그리고 여기 m값이 얼만지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공통근 문제 나왔을 때는 시작을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공통근이 있으니까 그걸 알파라고 잡아주고, 알파를 대입하면 식이 무엇해야 된다? 성립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조건을 끌어내는 방법이 요런 방법이에요. 조금 생소하지만 익혀놔야 되겠지. 자,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두 식에다가 공통근을 알파라고 해서 대입을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알파 제곱 3알파 플러스 m은 0이라는 게 나와질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알파를 대입을 해야 되겠지? 자, 알파 제곱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3은 0 이렇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하겠다? 최고차항 또는 뭐야, 너네 왜 여태까지 나한테 얘기 안 해줬지? 최고차항 소거 또는 최고차항이 보통 2차고 상수항을 소거한다. 너네도 뭐에 홀린 듯이 그냥 따라온 거지? 둘 다 똑같은 말이었단 말이야. 됐죠? 내가 정신없는 거니 너네가 정신없는 거니. 자, 다시 보자.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시킬 수도 있고 2차항을 소거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는 상수항이 좀 없애기 좀 껄끄러워 보여. 그쵸? 이거 같지 않잖아. 그래서 2차항을 소거시킬 거야. 이렇게 빼줄 거야. 맞지? 됐지? 자, 빼주고 나면 한번 그냥 적어볼게요. 3알파 마이너스 m알파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m-3은 0이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 아까 전에는 문제가 너무 기본형이라서 그냥 이 알파가 바로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뭐지 이게 도대체? 빼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요 식에서 뭔가 조건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알맞게 정리를 해볼 거야. 거의 대부분이 정리한다는 건 인수분해. 알겠죠? 그래서 요걸 인수분해 할게요. 요거 뭘까? 요거 누구로 묶어집니까? 알파로 묶어져. 그러면 남는 건 3 마이너스 무엇? m 요렇게 이제 될 거고. 야, 얘네 두 개도 얘랑 연관성이 있지? 요거랑 똑같이 보려면 이거 두 개를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요거 마이너스 묶이면 3 마이너스 m은 0 이렇게까지 나와지겠네. 또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치? 뭐로 묶어집니까? 3 마이너스 m으로 묶어지고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다. 뭐야 이게 곱으로 표현됐으니까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이거부터 해석해봐. 뭐던가 m이 무엇이던가 3이던가 그렇죠. 알파가 얼마던가 1이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아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m값이 3이야. m값이 3이면 여기가 3이지. 여기도 3이지. 두 식이 어때요? 똑같은 거야. 지금 방정식 자체가 똑같아. 그럼 공통근이 하나밖에 없겠니?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입니까? 두 개잖아. 근데 이 식 자체가 두 개가 똑같으니까 둘 다 또 똑같은 거 아니야. 공통근이 몇 개예요? 두 개가 되는 거야. 알겠니? 해서 m이 3이면 공통근이 몇 개가 나온다. 똑같은 식이니까 두 개가 나온다. 따라서 이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알파는 얼마다? 1이다. 공통근이 1인 거고 공통근 알파를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주면 m값이 나와지겠지. 자, 알파 대입해보세요. 대입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m 계산 뭐 할 수 있죠? m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와지겠지. 알파는 1, m은 마이너스 4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정리 잘 해야 돼요. 여기 보기도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익히 문제 5번도 알맞게 정리해주세요. 정리합시다. 자, 두 번째 개념이에요. 두 번째 개념은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와지는 경우를 갖다가 부정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 그냥 2x 플러스 y는 1 3x 마이너스 y는 5 이렇게 되는 거는 문자 두 개의 식이 몇 개입니까? 두 개라서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으면 딱 그 x, y 값을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식이 이것만 하나 딸랑 있어 봐봐. 이거 만족하는 x, y 값이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지. 엄청 많지. 무수히 많지. 그치? 그리고 문자가 2개 있는데 식은 몇 개밖에 없는 거야. 1개밖에 없지. 이런 식을 바로 그냥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됐지? 근데 이 부정방정식을 풀라고 하면은 답이 너무 많으니까 다 적을 수 있겠어? 없겠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풀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조건이냐면 정수 조건이라는 게 있을 때고, 두 번째로는 실수 조건이라는 게 있을 때 문제 푸는 방향이 이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정수 조건은 언제 이제 이런 걸 쓸 수 있냐면, 얘들아, 이게, 이거 봐봐. x 곱하기 y가 3이라고 쌤이 적어봤어. 됐지? 야, 이거 2개 곱해가지고 3 되는 거 찾으라고 하면 몇 개밖에 없니? 엄청 많아, 그치? 만약 얘가 100이라면 y는 뭐분의 뭐야? 100분의 3. 얼마나 많아. 그치? 맞죠? 근데 쌤이 여기에서 x, y가 정수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네가 몇 개 세어볼 수 있잖아. 정수랑 정수 곱해서 3 되게 하는 게 많진 않잖아. 뭐 곱하기 뭐가 있어? 1 곱하기 3, 3 곱하기 1, 마 1, 마 3, 마 3, 마 1 이런 식으로 한정 4개밖에 안 나오네. 그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되겠어? 그래서 정수 조건이 나오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꼴로 고치셔야 됩니다. 어떤 값과 어떤 값의 곱이 얼마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겠니? 자, 그래서 정수 조건이 나오면 항상 꼴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가 되는 꼴로 항상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 푸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곱과 곱으로 나타낸 거니까 사실 어떤 의미랑 좀 비슷한 거냐면 인수분해랑 약간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라는 겁니다. 묶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뭐 일단 실체가 없으니까 조금 이따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수 조건이라는 걸 한번 써볼 건데, 실수 조건은 풀이 방향이 2가지가 돼요. 2가지가. 얘는 첫 번째로는 실수가 있으면 실수가 가지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실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나와집니까? 안 되지. 무조건 몇보다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되겠지? 그래서 요 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 제곱식 꼴로 고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지? 자, 실수 조건이 나오면 완전 제곱식 꼴로 고쳐서 하고 나서 생각을 하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어떤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는데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래. 근데 x, y가 실수래요. 실수. 얘가 실수면 이것도 실수 아냐. 얘도 실수 아냐. 실수를 제곱한 놈끼리 더해서 0이 되려면, 야, 얘가 3이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겠니? 안 되잖아. 제곱하면 0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둘 다 무엇일 수밖에 없을까? 둘 다 얼마?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0이 돼야 0 더하기 0은 0이니까. 되겠니? 그럼 만족하는 x값은 얼마라고 해요? 3. y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완전 제곱식 꼴로 변형이 된다면 그렇게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오케이? 자, 아니면은 요렇게 안 되면은 두 번째 방법은 뭐 다 통하는 방법이긴 한데, 한 문자에 대해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2차 방정식. 알겠지? 요거는 거의 2차식으로 나오고, 얘는 이제 그 x, y에 대해서 2차로 볼 수 있지만 x 하나, y 하나 본다면 각각 1차로 나와지는 그런 식에서 쓰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요 형태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내림차순으로 정리 후 실수 조건이니까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이용을 해줍니다. 알겠지? 방정식이
그 값이 실수니까 실근을 갖는다라는 의미로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주게 될 거예요. 알겠지? 자, 그냥 전체적인 풀이 방법을 쌤이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 거고요. 쌤이랑 간단한 예시들 풀어보면서 한번 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쌤이 문제 좀 적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자는 X랑 Y 두 개가 있는 거고 식은 몇 개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때 이거 만족하는 뭘 구할 거냐면 정수 XY를 구해보자. XY가 무슨 수라고요? 정수. 이거 부정방정식이지만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야. 이걸 적용하려면 이렇게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라는 개념으로 쌤이 아까 보라고 했는데 일단 냅다 묶으세요. 알겠지? 자, 요거 두 개 뭐로 묶어져? X로 묶어져. 그럼 Y-1이 있지. 그치? 아, 요건 좀 많이 쉬운 꼴이다. 얘들아,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묶어진 괄호의 형태가 어디 있나 없나 눈을 씻고 찾아보셔야 돼요. 없으면은 만들어서 써야 돼. 왜? 묶어야만 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형태니까 이건 좀 쉬운 거야. 자, 여기 이거를 뭐로 묶으면 이게 나오니? 마이너스 묶으면 나오잖아. 얘는 좀 너무 쉬워. 그래서 누구로 묶어냅니까? y-1로 묶어주면 앞에 뭐 들어갈까? x-1은 2. 자, 그럼 봐봐. 요렇게 두 개를 곱했는데 2가 됐어. 몇 곱하기 몇 생각할 수 있어? 1 곱하기 2. 2 곱하기 1. 정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도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도 가능한 거겠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 x, y 순서상 한번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빼기 1이 1이야. x는 얼마니? 2. y 빼기 1이 2려면 y는 3. 3, 2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가 얼마 됩니까? x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에요. 0.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 뭐 들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순서상이 4개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부정방정식 나왔을 때 정수 조건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요게 다른 쪽에도 적용이 되니까 이따가 한번 다시 또 살펴볼 거고요. 자, 정리하고 실수 조건 보기 한번 봅시다. 다음에는 실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2차로 나와지게 되는데요. 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풀어볼 거야. 여러분도 둘 다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 만족하는 실수 XY를 구하래. 그러니까 요거 만족하는 X랑 Y가 누군지 찾아줘야 되는 건데 실수라는 값이 가지는 특징, 제곱하면 0 이상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 제곱식꼴로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갈 거야. 일단 오늘 처음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라는 값이 보이지? 요거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얼마 필요하니? 9 더하고 나중에 9 빼줘야 되겠지, 그치? 9 이따가 빼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또 y제곱이 있어요. y제곱 마이너스 8y 기준으로는 얼마가 더해줘야 될까요? 16이 더해줘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뒤에 9 빼고 16 빼야 되는데 여기 떡하니 누가 버티고 있어? 25. 25에다 이거 빼버리면 얘네는 의미가 없다. 사라진다. 됐죠? 는 0인 거야. 그럼 뭐 되게 깔끔하네. 이런 거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자, 요거 3개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자. x-3의 제곱 y-4의 제곱은 0이고 바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실수값이니까 제곱해서 0 이상이잖아. 따라서 둘 다 얼마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얘네가 0이 되어야 가능한 거지.
맞죠? 그럼 x는 얼마? 3. y는 얼마? 4. 요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요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 방정식이잖아. 근데 이거 만족하는 x, y가 무슨 수라는 거야? 실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두 번째 풀입니다. 여기 있는 식을 방정식으로 만드는데 문자가 하나 정해져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x에 대해서도 상관없고 y에 대해서도 상관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줘 버리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건 x 내림으로 이제 정리한다라는 거고, y 값은 뭐 취급해줘야 될까? 상수 취급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요 식을 다시 적을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25는 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항이라고? 상수항인 거야, 상수항. 근데 얘가 x에 대한 방정식인데 만족하는 게 실수 x, y잖아. 그러니까 이 x가 실근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실근. 실근이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무엇 해야 될까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얘가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짝수근의 판별식 쓸 거야. 여기 b'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니까. 자,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거 그대로 다 상수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16 이렇게 이제 나와질 건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풀어야 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얼핏 보면 2차 부등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풀 수 있긴 해. 잘 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봐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지죠. 근데 이 식이 우리가 낯설진 않아. 이거 어떻게 고쳐지니? 완전 제곱식 고쳐지잖아. 그럼 y-4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생각해봐. 얘도 실수인데 제곱한 게 0보다 작을 수 있어? 없지? 근데 같을 수는 있어? 있지? 얘가 0이 되려면 y가 얼마 돼야 되는 겁니까? 4가 되는 거잖아.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고, 그럼 d가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거 만족하는 값은 딱 y가 뭐밖에 없다? 4밖에 없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값은 어떻게 구하냐? 지금 y가 4가 나왔거든. 그래서 y에다 4를 대입을 직접 해줍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여기다 4 넣어봐봐. 얼마니?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25니까 얼마 나와? 9는 0이라는 식으로 나와집니다. 그럼 얘는 깔끔하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완전 2차 방정식. 따라서 x값 얼마 나와요? 3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어? 쌤, 첫 번째 풀이 너무 쉬운데 이 두 번째 풀을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돼.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기 껄끄러운 꼴이 나오면 그냥 이거 생각하지 말고 방정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내림차순 정리하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적용하고 바로바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 풀이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풀인 거야. 이 두 번째가 오히려 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자, 요거는 둘 다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뭐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거 문제 한번 보고 뒤로 넘어가서 마무리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쌤이 뭐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거의 유형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앞에서 배운 부정방정식 풀이를 통해서 요 2차 방정식에 대한 정수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부정방정식 중에서 제일 그냥 얘가 좀 껄끄러운 형태가 되는 거지. 자, 쌤이 뒤에 내용까지 다 안 적었어.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올 때
그냥 요런 2차 방정식이 정수근을 갖는다. 그랬을 때 m 값을 구하시오.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좀 친절하게 정수근 알파, 베타를 갖고 문제에서 또 알파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놨어. 근데 그런 값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갑니다. 얘가 정수근을 갖는데 근데 그 정수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문제에 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갈 건데 안 나와 있더라도 너네는 이렇게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방정식이 정수근 갖는다? 그럼 이거 뭘 어떻게 쓸 거냐? 일단 근을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서 뭐 쓰고 볼 거예요? 뭐 묻다잖아, 묻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 그죠? 두근의 합 얼마 나와요? m 플러스 2. 그 다음에 두근의 뭐? 곱. 두근의 곱은 얼마? m 플러스 3. 요렇게 이제 두 개가 성립되는 거야. 이때 우리가 써야 될 건 이거지. 알파, 베타가 뭐라는 거야? 무슨 수라는 거야? 정수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걸 쓰려면 어떤 문자는 좀 제거하고 생각해 봐야 될까? 여기식에서. m을 제거를 한다. 딱 m 없애기 좋게 생겼잖아. 그치? 뭐 붙이지 않고도 그냥 바로 뺄셈만 해버리면 m이 제거가 돼버립니다. 알겠죠? 자, 식을 정리해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나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까 그 그냥 기본적인 1차 꼴에서 부정방정식 형태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가 정수잖아. 알파 베타가 있는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곱으로 표현돼야 되는 그런 상황. 아시겠어요? 자, 곱으로 표현할 거야. 여기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굳이 뭐 이렇게까지는 안 맞춰도 되는데 요렇게 해서 시작을 할게요. 알겠죠? 그냥 여기서 뭐 베타로 묶어도 되고 알파로 바로 묶어도 상관은 없어. 자, 요렇게 하면은 이거 두 개 뭐로 묶어지니? 알파로 묶어지고 베타 마이너스 얼마? 1이 나와. 맞죠? 지금 이제 괄호에 베타 마이너스 1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다시 하나가 더 나와야지 인수분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써 주세요. 됐지? 근데 원래 기존에는 지금 요거까지는 썼고 마이너스 베타가 있었으니까 앞에 부호가 뭐가 달려야 될까요? 마이너스 달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나오고 이게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좌변에 있었니? 없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서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게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정리할게요. 얘랑 얘가 그럼 뭐로 묶어져? 베타 마이너스 1로 묶어지고 그럼 여기 뭐 남을까? 앞에 알파 마이너스 1이 남을 거야. 그리고 요거 이항시켜 줍시다. 얼마 나오니? 2가 된다. 자, 여기 위에 한번 다시 적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개 곱한 게 2인데 뭐 아까 해봤으니까 바로 갑시다. 몇 곱하기 몇? 1 곱하기 2. 근데 2 곱하기 얼마? 1.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알파가 뭐 하다라고 했니? 베타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1이고 얘가 2일 수 있을까? 둘 다 똑같이 빼는데? 안 되겠지? 아니면 그냥 다 해놓고 비교하자. 우리가 곱해서 2되는 정수 생각하면은 요렇게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 만족하는 알파 베타 정수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알파 빼기 1이 1이야. 알파 얼마예요? 0. 베타 빼기 1이 2예요. 베타는 3. 됐지? 맞나요? 아니죠? 왜 대답이 없나요? 알파 얼마예요, 여기? 2. 여기는 이제 3, 2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알파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야. 알파는 얼마 돼야 돼? 0. 베타 빼기 1이 얘니까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와지는데 요거 때문에 알파가 베타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탈락. 얘도 잠깐만 알파가 더 크니까 이게 탈락.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문제에서 m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요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네. 얘가 3이고 2야. 3이고 2야. 됐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m은 3이 되겠고 0이랑 마이너스 1이야. 요게 0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m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요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쌤이 좀 천천히 설명한 겁니다. 정리 잘 해놓고 익혀두면은 요 범위에서 잘 안 벗어나요. 요 문제는. 자, 정리합시다. 마지막 6번인데요. 이건 너무 쉬워. 앞에서 한번 또 해봤고 방금 전에 그 2차 방정식 정수근 문제 푼 거의 또 일부분이 이거라서 너무 쉽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만족하는 정수 xy 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요거 두 개 묶어보자. 뭐로 묶어지니? x로 묶고 나면 y-3. 자, 조금 이제 살짝 달라지긴 하는 건데 일단 이 괄호의 형태가 나와야 다음이 묶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무작정 만드세요. 그냥.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3y가 돼야 돼. 그럼 여기 앞에 개수가 얼마가 달려 있어야 될까요? 마이너스 3이 달려 있어야 이거 다시 나와질 거 아니야. 그리고 요거까지 감안하면 플러스 9가 튀어나오네. 그지? 이 플러스 9를 제거하려면 뒤에서 뭐 해야 되겠니? 마이너스 9. 그리고 원래 기존에 얼마가 있었죠? 4가 있었지. 됐죠? 그럼 이제 요 놈과 요 놈 같이 y-3으로 묶어주고 앞에 뭐 남아? x-3은 마이너스 5 넘어가서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죠? 자, xy가 정수니까 정수끼리 곱해서 5가 돼야 돼요. 1 곱하기 5, 5 곱하기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도 있고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도 있다. 요거 만족하는 순서상 xy를 적어 보겠습니다. x 빼기 3이 1이에요. 얼마입니까? 4. y 빼기 3이 5야? 8. 8,4도 있고 x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2. 그 다음엔 얼마? y는 마이너스 2. 요번에 이제 바뀌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 4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통근과 부정방정식 마무리 짓겠습니다. 푸는 유형을 좀 익혀주시면요.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